네, 각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세계에 돈이 상당히 많이 풀리는 상황이죠. 증시를 비롯한 자산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상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이 경기 침체에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방송 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종전의 세계 경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금 이제 돈은 많이 풀리고 있죠. 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돈은 상당히 많이 풀리는데요. 우리가 보면 중앙은행에서 돈이 풀리는 정도를 하이 파리드 머니, 즉 고성능 통화다 해서 보는 통화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통화량으로 보면 사상 그 최고치의 수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책적으로 자금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최근에는 퇴장됐던 호딩 머니가 지금 시중에 방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위험자산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기회비용을 이렇게 증가에 부담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상당히 풍족하다. 근데 문제는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도 진행자께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세계 경제의 실물 경제가 당초의 생각만큼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IMF의 그 4월 전망 보면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10월에 전망한 거 보여서 하향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가격에 비해서 실물 경기의 회복은 이렇게 상대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버냉키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혼란스러운 네. 코멘트를 좀 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벤 버냉키 회장도 얼마 전에 그래서 위험 자산을 없애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좀 주시하고 있다 했는데, 자,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좀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는 네. 난감이라는 표현을 아주 네. 적절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경제 펀더멘탈, 실물 경제든 기업의 실적이든 펀더멘탈 이상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다행히 그 부의 효과에서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이 올라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자산 소득이 증가하니까 임금 소득에 비해서 자산 가격은 불로소득 성격을 띠으니까 그만큼 네.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이게 이제 웨alth 팩터, 피구 이펙트에서 부의 효과다 하는 표현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익숙해질 겁니다. 이 부의 효과가 발생해서 시차를 갖고 실물 경제가 이렇게 뒤쫓아올 때는 이 자산 가격이 설령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품으로 인식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최근처럼 부의 효과가 생각한 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네. 결과적으로 거품으로 우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든지 무브먼트 버스터 이론에서 보면 거품으로 인식되면 반드시 이렇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월가에서부터. 그래서 무브먼트 버스터 이론이 한동안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나중에 실물 경제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는 지금 보면은 실물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자꾸 월가에서 회자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보면 그것을 립 인덱스다 해서 모든 현안이 자꾸 월가의 참여자들한테 입에 많이 거론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사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립 인덱스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책에 보면 많이 거론되는 내용 중에 무브먼트 버스터 이론이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그것을 더 이렇게 강하게 했던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는 네. 한 3주 전인가요? 국제 금값이 아주 폭락했던 사건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 금값이 폭락하고 최근에 버냉키 회장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쏠리면서 해서 경고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립 인덱스에서 이 무브먼트 버스터 이론이 한동안 잊혀지다가 자꾸 거론된다. 이것은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우리 정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각국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렇습니다. 거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죠. 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하는 경기 불안 국면이 예. 아마 아시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사실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었거든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잘 아실 겁니다.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문제를 해결하다니 돈을 풀어야 되니까 이 돈을 풀으면 또 물가가 앙등했던 부분이 물가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 긴축가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혼전하는 상태에서 경기 대응이 어렵다. 정책 대응이 어렵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려운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지금은 물가는 안정돼 있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 물가는 안정돼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더라도 물가는 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부터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 어제 메릴린치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실험들과 분석해서 물가는 지극히 안정돼 있다 하는 이런 보고서를 내기를 했습니다는 그런 대목은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1년 전서부터 지금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뭐 돈이 푼다 이런 측면에서 하더라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만 보고 통화정책을 강구하다간 실패를 본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1980년대 초반 상황을 한번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에 물가가 앙등했던 부분은 지금 자산 가격이 이례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는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 있다. 근데 경기는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 회복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통화는 계속해서 팽창을 해야 되겠죠? 근데 통화는 팽창하면 이번엔 물가가 아니라 자산 가격 거품 무료가 되는 상태에서 자산 가격을 더 끌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해서 최근에는 이것이 종전의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다는 각도에서 뉴노멀 시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런 새로운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용어를 좀 많이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아셔서 좀 일상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뉴노멀과 스태그플레이션 좀 결합이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각국의 상황은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인데요. 최근엔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패치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은 이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네. 실물 경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바마 정부가 고용 창출 목표로 해서 지금 가장 주력하는 것이 제조업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전통적인 제조업 부활. 예. 그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제조업을 밖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리쇼링 정책. 이 정책적으로 가장 주안을 하는 것이 전통적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건데요.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중점으로 하는 제조업 부분이 지표들이 좀 4월 이후부터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프가 잘 치다가 어려운 상황을 밟치는 것을 보통 소프트 패치. 저는 뭐 골프를 안 치는 사람입니다는 골프 치는 사람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기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그에 빗대서 소프트 패치라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소프트 패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자산 가격, 위험 자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FRB 입장에선 출구 전략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있다 하는 것이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소프트 패치가 일고 있는 이런 경기 문제를 생각한다면 경기를 더 부양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이 바로 앞서 말씀같이 뉴노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루비니 교수가 경제 정상화의 역설, 아주 신종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경제 정상화 역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그러면 정상화되는 게 좋을까? 네. 정상화되는 게 좋을까? 하면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한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는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만약에 어렸을 때 호강을 한다면 내가 사회에 아주 어른이 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그러면 어른 대접하면 어렸을 때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던 것을 전부 이렇게 포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학생 시절이 좋다, 학생 시절이 좋다 해서 사회 나오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거와 관련된 것이 루비니 교수의 소위 경제 정상화의 역설이다. 오히려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출구 전략을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계속해서 유화 단계에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세계 경제 그간의 흐름 봤을 때 가장 역동적인 급변의 모습을 보여준 게 또 일본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그렇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뭐든지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예. 썼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역동적이면 예. 좋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그래서 예. 단기에 너무 역동적이면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본 경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형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가 성공한처럼 보입니다. 네. 뭐냐면 엔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20엔 정도 올랐고요. 주가 30%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민간 소비, 부동산 시장 훈풍 불고 있습니다. 자, 성공했느냐? 성공은 지금 상태에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시각이 일본 내에서도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엔저,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가장 본질적 목적은 뭡니까? 디프레를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에 마이너스 0.5%입니다. 이 수준은 2011년 디프레가 가장 심했던 3월 달에 마이너스 0.7%에 버금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면 이게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기대감이 주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국제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아베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상으로 보면 좋은데 본질적인 목표에서는 달성하지 않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베 딜레마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유럽으로 가봐야 될 텐데요. 유럽 중앙은행도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다시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에 이제 나서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 좋은 거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잘 아실 예. 겁니다. 하나는 돈이 부족한 단계, 예. 가장 뭐든지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리퀴디 문제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든요. 리퀴디 크라이시스에서 그다음에 시스템 크라이시스. 근데 금융이 백업하지 못하면 네. 결국 실물 경제가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유럽과 위기는 해수로 4년째를 맞고 있으다는 지금은 실물 경제 침체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도 경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랜드에 지금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12%. 아,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년 실업률 24%.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 60%.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청년 실업 60% 거의 근접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당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기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긴축 기조로 가다가 물가를 중시하다가 다시 성장 쪽으로 하는 과정에서 네.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네. 오늘 들어오는 얘기들 보면 실업 문제를 대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도 유럽판 뉴딜 정책. 아마 유럽에서는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과거 1945년 2차 세계대전 폐허로 인해서 네. 유럽을 대대적으로 부양시켰던 마샬 플랜 계획에 거의 버금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유럽판 뉴딜 계획 이런 부분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자산 가격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를 파악하다간 상당히 실물, 그 본질에 해당되는 실물 경제 부분을 잘못 읽는다. 지금은 유럽판 뉴딜 정책까지 구상하는 과거 2차 세계 폐허로 인해서 가장 경기 부양 정책에 해당되는 마셜 플랜과 포함되는 이런 정책이 유럽 경제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중국입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짙어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뉴스 시간에 요약해 주셨죠? 네. 그래서 그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측면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적으로 좀 관심이 좀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문제 자산 가격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네. 또 지금은 아시아의 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뭐 한국은 뺀다면 사실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에서 뭐 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엔저 문제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그동안 중국 경에서 생산하다가 일본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사람도 옛날만큼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경제는 지금 진행자께서 뉴스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1,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7.7%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월 이후에 단기 지표도
앞서 요약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어둡게 나와서 2분기 성장률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오바 수준 8%를 밑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당초에 중국이 균형 성장을 모집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균형도 경착륙 문제, MIT 문제, 다시 말하면 미들 인컴 트랩 문제에서 중진국 함정 문제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균형 성장 부분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초기부터 출범 초기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도 지금 중국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엔저에 따른 반사적 측면에서 위안화 강세 문제. 지금 중국 경제 안전제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PSI 같은 Permanent Stabilization Intervention 같은 이러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위안화 절하를 도모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세계 경제의 실물 경제 회복세가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은 과정에서 비관론자는 낙관자로 바뀌고 낙관론자들은 비관론자로 바뀌고 또 그동안 정책을 취재했던 사람은 조기 출구 전략을 이렇게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동참하지 못했던 한국과 같은 데는 다시 경기 부양 쪽으로 뒤늦게 동참하는 거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이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보면 낙관적 심리가 돼서 쏠림 현상으로 되는데요. 정책적 시장과 실물 경제 혼재 상승은 항상 말씀드린 조금 기대 승리를 낮추신다 하더라도 균형을 가져가서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조언까지 덧붙여주셨는데요. 뉴노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세계 경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